그래서 이정필이라는 이름만 걸면 다 노딱 걸어버린다 그랬잖아. 예.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기하죠. 지금 그 영상을 관련된 영상을 3번째 업로드하는데 다른 건 노딱이 일부는 풀려요. 이 이정필 키워드는 노딱이 안 풀려.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어로 가장 상위에 오르는 정치 관련 키워드가 그 방송의 주요 키워드가 되면은 그게 노딱 이게 되는 건지 지금 이게 한국만의 현상인지 유튜브를 이용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인지 우리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네. 지금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열되면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핵심 키워드에 대한 노딱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그러면은 그걸 이정필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민감한 이슈라는 걸 AI가 판단한다고요?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AI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면 우리가 욕하는 것도 다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비아냥대고 하는 것도 다 못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것만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유튜브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월호 박원순은 노딱 용어예요. 놀랍지 않아요? 잠깐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정필이 누군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이정필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요. 네. 이정필은 김건희가 돈을 맡겼던 주가 조작의 주범. 선수. 그리고 직접 경찰에 찾아가서 내가 김건희의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자수했던 사람. 예. 근데 그 이정필을 유튜브가 어떻게 알고? 난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정필을 공개 수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도주에 우려가 없다고 해서 법원이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도망가 버렸어. 이 사람이 나타날 예정일은 대선 후에요. 근데 신기한 게 이정필하고 같이 수사받았던 공범 2명은 다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범인 이정필은 도주에 우려가 없다고 풀려나고 공범인 두 명은 다 구속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주 사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위험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십니까? 도주 사주한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그 수사받고 풀려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거래가 누구와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 정말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 아닙니까? 공범들은 다 구속됐는데 주범만 풀려나. 왜? 우리가 이거를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옵티머스 때도 똑같았잖아요. 김봉현? 자기 검찰이 숨어 있으라고 한 곳에 숨어 있었다. 우리가 1도 2부 300 나 이거 진짜 외웠는데도 너무 웃기는 게 1도 첫 번째는 도망을 가고 2부 부인하고 무조건 부인하고 300 백을 쓴다. 네. 그래도 안 되면 백을 쓴다. 이거 검찰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3백이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야. 3백이. 그러니까 그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CCTV나 이 도주한 사람 추적해서 검거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세계적인 그 실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딱 제대로 힘주면 24시간 안에 웬만한 사람 다 잡거든요. 그걸 왜 못합니까? 예. 권오수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주가 조작 선수들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 1,599주가 아니에요. 1,599만 주, 돈으로는 636억 상당에 대해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약간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이정필이가 안 잡히면 김건희 소환 못한다가 아니라 김건희도 소환한다. 그쪽으로 약간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김건희도 이제 소환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최소한 윤석열 그 무식함과 범죄 비리성을 떠나서라도 영부인 후보가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박사학위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지금 5개 대학 넘게 허위 경력 내가지고 또 논란이잖아요. 이력서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다 허위 경력으로 보이더라고요. 장모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의 실체를 국민들이 모르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오죽했으면 조금 아는 청년들이 윤석열은 아니다.
그래도 홍준표가 낫다고 이야기를 했겠냐고. 음. 언론이 그만큼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주가 조작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통장에 넣어두면 검찰은 수사를 안 해. 윤석열은 나는 가난한 검사, 욕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뒷공문이로 부인 통장에는 뭔가 돈이 쌓여. 자기 장모 통장에는 돈이 쌓여.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 큰 범죄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종신형까지도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게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이 시장에서 오가는 거래 당사자가 내 거래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직한 거래자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시장 전체가 작동하게 되는 건데 이 주가 조작이라는 건 그 시장 정보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근본을 흔드는 거여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돈 놓고 돈 먹기라고 부자들끼리 알아서 짬짬이 하는 거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범죄인데 이걸 그러니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의 배우자가 버젓이 했다.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저질렀던 그 시점을 보면 결혼을 했던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하고 결혼을 했던 그 시점하고 맞물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범죄가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도 안 하고 특히 가장 핵심적인 그 결혼 시점에 대해서 분명히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가 아킬레스건이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찍어줘야 되는데 언론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처럼 다룬단 말이에요. 이건 김건희 혼자만의 사건인 것이고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로서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찢어버릴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열받았었던 법조 기자단이 여기 그대로 몰려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쉴드를 이 언론사 자체에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가는 프레임으로 지금 전체에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기사가 떴는데도 뭐 박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정필에 대한 기각한 것. 그리고 이정필은 본인이 말한 대로 자백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 실명 나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 이모 씨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정필이 그 경찰이 조사할 때 그 내사 보고서에 이정필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0년 2월 초순경 권오수 회장은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권 회장이 경영하는 미니 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정필을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난 건 확실한 거고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김건희랑 동거하던 시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넘어가던 시점이에요. 예. 근데 김건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양재택 검사랑 동거를 할 때 김건희가 그때는 최은순, 윤석열 장모가 막 돈을 막 벌어들이는 그런 시기. 동업만 하면 동업자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죄로 처벌을 받고 혼자 남으면 그 이익금은 최은순이 다 가져가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건 최은순 재산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재산 증가한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 주가 조작 이후에 통장에 10억 이상이 꽂히는 상태로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중앙지검장 되고 뭐 검찰총장 될 때 그 김건희가 전시회 같은 걸 하게 되면 기업들이 협찬사 이름에는 넣지 말고 그냥 협찬한 건이 11건인가 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야수파 걸작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포스터에 등장하지 않는 협찬사들이 11곳인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은 어디로 꽂혔느냐? 김건희한테 꽂혔단 말이야. 세상에 협찬사가 포스터에 로고도 안 들어갔는데 돈을 그냥 꽂았다고요? 그 포스터에 로고 들어가려고 협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의도가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모를 통해서 가깝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양평에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한 100억 이득 얻은 거. 그 양평 군수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구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이 뭐가 깨끗하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놈이 지금 뻔뻔하게 대낮에 100주를 할부하면서 대선 후보로 지금 있는 거죠. 네. 다 윤석열 보고 또는 윤석열 때문에 재산을 불리거나 비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윤석열이 깨끗한 검사입니까? 이놈이 대통령이 해먹은다고 생각해봐봐. 장모의 또는 그 김건희에 대해서 어떤 단죄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내 돈이 제 통장에 들어있는데 단죄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조민 씨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대학을 들어갔지 않았다는 게 나왔잖아. 이번에 교육부 그 국정감사에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표창장을 위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근데 주가 조작은 뭡니까? 주가 조작은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수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정 PD는 도망가고 대선 이후에 나타날 예정. 물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의 경우겠죠. 답답하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경찰이 한번 힘을 써줬으면 싶습니다. 예. 이때 그 검수완박,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좀 그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면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CCTV 동선만 파악해도 일단 방향은 잡고 그게 안 된다면은 사진만 공개하세요 인터넷에다가. 예. 그러면은 이 네티즌들이 다 찾아줍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관련해서 그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지금 대검찰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강압 수사했다 이런 거지. 내용이 뭐냐면은 2019년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살펴보며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 배우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 감찰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김경록 PB한테 검찰이 계속 강압 수사해가지고 조국 장관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윤석열은 조국을 범죄자로 만들어야만 했던 그 상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너무 불공평하잖아. 아까 그 검찰청에 들락거리는 기레기대로 마찬가지로 예. 보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준성이 지금 오늘 또 방송한 이 시점 지금 재소한 데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범죄자는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뭐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관련해 갖고 뭐 정과 사범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예. 한 20년 전에 음주운전 그 이야기는 실드 치고 싶지 않지만 실드 한번 쳐볼게요. 사회적 아젠다가 아닐 때예요. 의뢰인이 뭐 뭔가 이렇게 급하게 요청이 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거 하나. 그때 경선 때 뭐라 그랬어? 그거 말고 또 있을 거다라고 난리 쳤지만 예. 까봤더니 없었지. 예. 나머지는 다 지금도 그 포털에 가면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그 김혜경 여사 뭐 다친 문제로 관련해서 글을 쓸 때 뭐 쓴 글. 성남에서 민주화 운동한 겁니다. 성남 의료원 설립이라든지 예. 성남 시장 뭐 관련한 그 부분에 관련되고 전과가 생긴 건데 윤석열은 왜 전과가 없습니까?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실제로 한번 봐봐요. 지금 윤석열한테 걸려있는 건 가족 포함해가지고 판사 사찰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고발 사주 공수처 수사 중이고요. 옵티머스 부실 수사 공수처 수사 중이고요. 한명숙 모해진 교사 수사 방해 공수처 수사 중이고요.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사건 중앙지검 수사 중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라 컨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중앙지검 수사 중이고요. 장모는 어떻습니까? 불법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 받았고요. 장고 증명서 위조 재판 중이고요. 양주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서울경찰청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윤석열 이거 있잖아요. 입건만 되고 예를 들면 이게 징역형 벌금형 뭐가 나와도 전과예요. 이거 다. 이거 윤석열이 지금 재판도 받고 수사 중인 사건들이잖아요. 예. 죄질이 더 나빠 이 새끼는.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 역사적으로 헌법적인 차원에서 엄청 심각한 범죄들이죠. 특히나 이제 고발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 범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거였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사법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만들어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고발하게 하고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검찰은 인지수사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인지수사가 뭐냐면 저거 범죄 같은데 나 저거 수사할래.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사였다면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범죄정보기획관이 왜 있습니까? 손중성이 했다는. 그게 평소에 그런 인지수사를 위해서 그 주변 정보들을 쭉 취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범죄의 느낌이 나는데 범죄 냄새가 나는데 하면은 범죄 수사 개시하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검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자기 인지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 야 고발해 하고 고발장 써주고 하는 이 짓을 왜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검찰권 남용이 아니라 선거 개입을 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진짜 위태롭고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너무 평이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이 뭔가 삐끗 실수했는가 보다. 윤석열이 시그널을 잘못 줘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좀 오버해서 실수했나 보네. 이런 뉘앙스만 계속 풍긴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진짜 언론도 찢어 죽여야 되는 건데 윤석열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잔인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린애들이 잠자리 날개 뜯고 그 개구리 배를 가를 수 있는 이유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야. 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가족을 도륙하다시피 그렇죠. 진짜 할수 있는 거지. 금치산자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건 너무 심한 표현 같으니까 금치산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지능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좀 뇌세포가 많이 좀 아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건 알치산자라고 하죠. 예. 그럼 가발을 먹어야 되겠네요. 윤 후보도. 그렇죠. 그렇다고 성렬이한테 주기에는 좀 아까운데. 주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만 이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국정원 동원에 뒤쳐서 합니다. 판사 사찰 똑같은 거예요. 뇌구조는 똑같은 거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니까 소위 검찰청의 대검찰청의 범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뒤쳐서 하는 거야. 다 보복이거든요. 그런 놈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거예요. 희대의 범죄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능력이나 있어? 능력도 없어. 무식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일은 없다. 역사가 이자를 평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